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옥수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목을 굿세어라 옥순으로 지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컨텐츠 같아도 어떤 거는 대화를 개선하는 거, 이 장면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보는 그런 게 있다면, 오늘은 좀 숲의 개념에서 보려고 해요. 디테일하게 장면 안 볼 거란 얘기지. 장면별로 대사를 하나하나 뽑아가면서 얘기하는 거는 다음 회차 나오기 전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다시 다루기로 할게요. 오늘은 이제 옥순 씨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깨야 될까? 이게 진짜 알보칠이 돼가지고 나는 솔로 출연해서 옥순 씨가 상처도 받고 힘들 시기를 지나겠지만 어쨌건 나가서 다른 모습을 해서 진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어쨌건 옥순 씨는 정면 돌파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걸 뭐 억지로 꾸미려고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 버리다 보니까 그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누군가는 뭐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옥순 씨의 매력에 또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시청자 관점에서. 근데 물론 이제 저기 출연한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좀 보편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결혼할 상대를 만나러 왔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옥순 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다가가기는 어려운 면은 있죠. 이 나는 솔로 기간이 확 길어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연애 프로그램이다. 결혼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옥순 씨가 훨씬 더 이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여기서는 이제 결혼할 상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소개나 이런 면에서 결혼할 상대라고 생각하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 포인트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좀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밖에서 옥순 씨에 봤을 때는 옥순 씨의 매력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옥순 씨가 좀 바꿔야 될 것들, 그러니까 옥순 씨도 좀 이걸 개선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옥순 씨가 대화하는 방식을 보면 옥순 씨가 가장 말이 많아지고 신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말을 끼어들거나 할 때 옥순 씨 대화의 출발은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옥순 씨가 굉장히 그걸 깨야 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의한 대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정보를 찾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여기서는 부정편향 이런 부정적인 것을 쫓는 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사소한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 자기가 차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것을 상상을 할 때도 미리 최악을 먼저 상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것, 잘못될 것을 먼저 생각해. 옥순 씨가 어머니랑 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전에 옥순 씨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영향 하에 여전히도 어머니의 영향 하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캐리어에 이제 짐을 싸준 거나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도 그랬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영향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노파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걱정도 많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좀 잘 되라고 이렇게 좀 잔소리를 하시는 분인데, 물론 좋은 어머니죠. 옥순 씨를 사랑하는 분이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옥순 씨 입장에서는 혼나면 안 되잖아요. 혼나면 안 되니까 혼나는 게 무섭잖아. 잘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꾸 내가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잘못할 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걸 피해가야 되니까. 그리고 옥순 씨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 결과가 이런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근데 어린 옥순 씨 입장에서는 그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죠. 장기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 화목한 가정이라는. 그래서 어린 옥순 씨는 이런 부정편향이 심리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이런 부정편향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생각.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것도 이전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행복의 가능성 측면인데, 자, 행복의 가능성은 뭘까? 제가 옥순 씨를 언급하면서 행복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행복의 가능성은 어쨌건 가정의 화목이지. 그런데 행복의 가능성, 이거는 동기부여의 차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도파민 분비 상태예요. 갑자기 너무 훅 뛰었지. 내가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너 이거 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욕망을 부추기는, 결국 이 욕망을 부추기는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하게 만들어, 실행하게 만들어. 이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지. 근데 이게 행복한 상태와 행복을 추구하는 상태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도박 중독자가 행복한가?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자가 행복해요? 딸 것 같은 기대감이잖아. 그래서 실행하게 만들잖아. 그 상태라고. 행복보다 무서운 게 행복의 가능성이에요.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과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아, 좋다.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지. 그거를 즐기는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사람인데, 그거 말고, 이 사람이 내가 뭐 좀만 더 하면 되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아, 좀만 더 하면. 이게 그 사람한테 중독되는 방법이라고. 중독되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옥순 씨가 실은 이 행복의 가능성.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되면 엄마 아빠가 그날은 좀 안 싸우고 이렇게 좀 잘해줘. 그러니까 뭔가 이걸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착한 아이가 되면 될 것 같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자식이 잘났다고 해서 부부가 관계가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는단 말이죠. 왜냐면 애초에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트러블이 있었은 거니까. 그건 뭐 또 그 당시에 어른의 사정이니까. 그걸 갖고 뭐 이제 부모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어쨌건 아이의 노력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지만 그게 부모의 변화로 이어지기는,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결국 부모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잘 안 맞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 입장에서는 갈망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노력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쉬지도 않고 친구도 안 사귀고 공부만 하는데 왜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은 행복해 하지 않을까? 아,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좀만. 그래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도박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시간을 내가 행복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시간이니까 행복의 가능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밥을 먹어? 정신 나갔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되게 유명한 쥐 실험도 있어요. 쥐한테 전기 자극을, 그 동기부여와 이런 보상 쪽 체계를 그쪽에다가 전기 자극을 해서 거기를 자극하게 하니까 쥐가 막 거기에 스위치에 뜨겁고서 손이 아픈 정도의 스위치를 만들어놔도 미친 듯이 눌러. 막 1000번이 넘게 막 계속 눌러. 밥도 안 먹고 그러다 죽어버려. 그런 유명한 실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가 그런 상태라는 게 아니라 어쨌건 옥순 씨가 꿈꿨던 그런 어른들과 나와 부모와 나의 이런 안정적이고 행복한 모습,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엄마, 이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행복한 이런 삶이 갈망 상태였고 옥순 씨가 그런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옥순 씨가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실은. 어떤 아이들은 그냥 집 나가버려. 그냥 이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 나 할 수 있는 거 없네? 그리고 그냥 일탈해버리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아, 저건 부모의 삶이니까 하고 신경이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옥순 씨는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옥순 씨를 괴롭히고 있는 거지. 그게 이 행복의 가능성에 대한 추구. 결국 모든 뭘 안 하고, 이게 결국 행복의 가능성의 추구가 결국 만들어내는 게 내가 뭘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 도파민에 익숙하니까. 행복한 상태에 익숙한 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상태에 익숙하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상태는 뭐예요? 계속 동기부여가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부정적인 상황 뭐가 있었어요? 영철 씨랑 순자 씨가 꽁냥꽁냥해. 이게 이거 톡톡톡 해갖고 아 나도 이것도 뭐 하나 여기도 뭐 하나 이렇게 톡톡톡 해야 되는데 그 할 게 없네. 어차피 이런 거 이렇게 톡톡톡 해주면서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예요? 청소하고 설거지해. 뭔가를 해.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차이고 나서 누워서 지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막 회피하고 자꾸 뭔가 이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게 먼저 보니까 일단 도망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너무 불안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옥순 씨는 남자, 아버지, 그러니까 연애를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애를 못한 게 결과로 나타났지만 옥순 씨는 어른 사회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성 자체를 기를 기회가 좀 없었죠. 왜냐면 어린 시절 내내 행복한 어른을 만들고 싶었고 또래와는 어울리지 못했어. 더 어렸을 때는 친구가 있었겠죠. 근데 공부에 매진하고 이러면서 주변에 또래와는 친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성이 약간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아이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옥순 씨가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좋게 보여. 그런 아이 같은 면이. 근데 옥순 씨 자체는 내가 그런 아이 같고 순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안목질을 읽고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어른들이 두려운 거야.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두렵고. 그래서 실은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수학 강사라는 게 이 수학에만 집중을 하면 답이 있는 학문이에요. 답이 나와. 어떻게 하든 결과가 있어. 정답이 있어. 물론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 정답을 가르쳐 주지만 가장 확실한 정답이 있는 학문이고 강사라는 건 어른이 아닌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물론 부모를 상대할 수도 있지. 근데 보통 이게 내가 강사가 학교 선생님보다는 덜하단 말이에요. 어른을 상대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그리고 동료 직원도 물론 뭐 어른을 안 상대하는 직업이 어딨어. 덜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순 씨가 저 직업을 선택하고 만족도가 높은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가족과의 대화를 할 때도 엄마랑 하고 조카랑 하잖아요. 그런 아이의 투명한 대화가 옥순 씨는 편한 거야. 왜?
옥순 씨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엄마와 대화는 왜 편해? 우리가 봤을 때는 혼나는 것 같은데 왜 편해? 왜 편한 마음이 있었어? 왜 안도감이 들었을까? 사람은 익숙한 거에서 안도감을 느껴요.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가 익숙한 상황이야.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어른이 두렵다는 거는 결국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옥순 씨가 지금 깨야 되는 게 이 세 가지야. 부정편향, 행복이 아닌 행복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사회성에 대한 공포, 사회적인 인간에 대한 공포. 이 세 가지예요, 실은.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길 거냐? 이 부정편향은 실은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부정편향에 많은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걸 생각해. 아,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냐고, 엄마한테 무슨 말 하냐고, 이런 것들. 첫인상에서 영표 선택 받았을 때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옥순 씨가. 거기서도 아, 선택 안 됐네 하면서 뭔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야 돼. 좀 아쉬워도 물론 다 아쉬운 마음이 있지. 근데 당장 거기서 엄마한테 잔소리 들을 거 걱정하고, 물론 그게 꼭 잔소리 걱정은 아니었겠지만 엄마를 실망시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실은 이게 세 가지가 겹쳐서 그렇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옥순 씨는 조금 강한 상태라는 거지. 왜냐면 부정편향도 인류의 생존 방식이에요, 실은. 우리가 긍정적인 거에 집중해, 부정적인 거에 집중해요. 보통 부정적인 거에 집중해요. 나도 유튜브 댓글 보다가 다 나 응원하는 글은 아, 네네 하고 잘 읽고 하트 누르고, 비난하는 글에 댓글 쓰고 싶어. 아닌데요? 막 하면서 막 거기에 더 집중하고 싶어진다고. 물론 이제는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100명이 나를 응원해도 한 명이 나를 비난하면 그 비난에 꽂히게 된다고, 사람이.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왜냐면 긍정적인 반응을 놓친다고 해서 죽지 않아. 근데 부정적인 부정적인 상황을 놓치면 죽을 수가 있는 게 인류의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행복을 못 느낀다고 죽진 않지. 그런데 공포를 못 느끼면 죽을 수 있단 말이야.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겨내야지. 그래서 더 긍정적인 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선택해서 전략을 세우는 건 좋은데,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더 언급하고 떠올릴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자꾸 긍정 편향 쪽으로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 거기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 부정 편향인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이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보이면 그 사람이랑 관계를 오래 가지를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이 아, 이런 장점이 있구나. 야, 이런 단점은 또 이런 장점이 연결돼 있겠지. 그래, 뭐 사람이 그렇지 뭐. 너무 나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행복의 가능성인지 행복인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의 가능성을 추구할 뿐이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행복의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미치는 거지. 그렇다는 건 실은 그 과정 자체에 행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인생 그 과정이 계속 행복의 가능성에 추구라면 언제 행복해지는 거야, 대체? 죽어야 행복해지나? 우리가 사업을 해서 부자가 돼서 행복해진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과정은 전부 행복의 가능성에 대한 추구야. 그리고 부자가 딱 됐을 때, 아, 행복하다. 그리고 그거는 다시 또 한계 효용의 법칙에 따라서 다시 또 밋밋해질 텐데, 그 잠깐 그 반짝을 위해서 평생을 가능성으로만 갈아넣고 그 짱 빨짝하고 다시 또 그 남은 인생은 또 허무하게 보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그 추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한 거야. 그 환경 자체가 행복한 거고. 그래서 지금 내가 안정적인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이거는 안정적이고 심리나 태도나 이런 게 좀 평온한 사람, 좀 밋밋한 사람이랑 관계를 맺어보는 게 좋아요. 연인이면 더 좋지. 남편이든 아내든 되면 더 좋고, 좀 안정적인 사람이랑 관계를 맺어보는 거. 뭐 좀 떨어졌을 때 그런 친구들, 그렇게 안정적인 사람과 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죠. 그리고 조금 그 과정 자체도 행복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계획을 한 거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불안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왜 불안하냐면 행복의 가능성이 추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구하지 않는 시간이 불안하잖아. 그걸 버려야 된다고요. 이게 산 중턱에 앉아서 노래 부르다 내려와도 돼. 정상 안 가도 돼.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욕먹을 이유 없어. 잔소리를 들을 이유가 아니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회성 자체에 대한 공포, 두려움은 이건 어쨌건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마 나는 솔로에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거예요. 여기서 어쨌건 또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불리해. 어쩔 수 없어. 아무래도 좀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필요한 직업이긴 하잖아요.
여기서 뭐 정치를 하거나 그럴 이유 없단 말이야. 윗사람 눈치를 보거나 정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적을 거라고요. 물론 없진 않지. 없는 세계가 어딨어. 근데 이제 좀 적을 테니까 아무래도 좀 그 부분의 능력이 길러질 부분은 적지만 나는 솔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맥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좀 시간을 갖고 거기서 스트레스가 엄청 받겠죠. 당연히.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 법을 배우고 싶잖아요. 근데 실은 그것보다 내가 나를 투명하게 드러내서 저 사람이 저 사람은 투명한 사람이네? 그럼 나도 좀 오픈하면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꿰뚫어 보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드러나게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옥순 씨는 상당히 통찰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이고 자신을 쉽게 오픈하는 사람이니까 옥순 씨를 만나는 사람도 경계하지 않고 자기를 오픈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까지 옥순 씨는 굉장히 예민했어. 부정편향이니까 이 사람의 단점을 보고 그리고 내가 행복의 가능성이 죽으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되고 여유가 없고 조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성을 기를 여유가 없었는데 앞에 두 건이 해결되면 두 가지 경우가 해결되고 여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경험이 많아지면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면서 옥순 씨가 원하는 이제 그런 거를 찾게 될 것 같아요. 옥순 씨의 육아관이나 이성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장면별로 좀 뜯어봅시다. 오늘은 일단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부정편향적인 생각, 행복이 아닌 행복의 가능성의 추구,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성 자체에 대한 공포.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이거를 또 이해하면 또 깰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꼭 옥순 씨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댓글에도 보면 옥순 씨, 난 좀 옥순 씨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얘기도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만든 이 영상을 만든 거기도 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이제 옥순 씨를 또 다룰 때는 그 다음 회차 하기 전에 이 장면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그거는 오늘보다 조금 더 뭐랄까 좀 가볍고 흥미로운 방식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